네,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뭐 벌써부터 좀 맹탕이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일단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안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기업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단기간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밸류업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상장사들의 밸류업 공시를 이번 달부터 확인하게 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상장사들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과 이에 따른 재평가가 시장에서 이루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 가이드라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이 상장사들 어떤 내용을 공시하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앞서 진행한 일본과 좀 비교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본과 달리 한국의 밸류업 가이드라인에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담았습니다. 네. 이 숫자로만 결과를 보는 일본과 달리 목표 이행 여부 등 정성적인 내용도 함께 보겠다는 건데요. 국내 상장사는 산업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개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 가치 제고의 중요한 핵심 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 부분별 투자 또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연 1회 공시해야 합니다. 이후 기업은 어떠한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 또 보완 필요사항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상장사가 우려했던 이 불공정 공시에 대해서도 면책 규제 사항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기업의 부담을 덜려고 노력했다는 답변을 전한 겁니다. 목표나 계획의 변경에 있는 경우에는 정정 공시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 기업들마다 이 정보를 내놓는 방식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은 이 공시 내용 가운데 좀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투자자들은 크게 현황 진단,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이 세 부분을 좀 주목하면 됩니다. 먼저 현황 진단은 기업의 현재 재무제표 또 비재무적인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요. 상장사의 PBR, ROE 등을 업종별로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 밸류업 공시 시작과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네. 또 주목할 것이 비재무 지표입니다. 지배구조 관련해 일반 주주 권익 제고, 이사회 책임성 등이 담길 텐데요. 특히 이 모회사의 기업 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쪼개기 상장 많이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모회사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네. 또 지배주주 등의 비상장 개인 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이 사실관계를 넣어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장사들이 내놓을 목표를 보면 일본처럼 이 한 배 또 0.8배 이상이 아닌 기업 자율적으로 지속적인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목표 하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이제 제시해야 됩니다. 3년에서 5년 최소 최저 ROE, PBR 목표치를 구간으로 이렇게 제시하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주 환원책도 함께 제시하고 첫 발표 이후에는 이행 평가를 통해 기업이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상장사들 공시 부담이 한층 커질 텐데 좀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제가 다양한 상장사 관계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시총이 작은 상장사의 경우에는 기업 부담이 크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특히 인력이 적고 현금 자산이 많지 않아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자율적임에도 참여하기 부담스럽다 이런 입장을 전하는 건데요.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유인책이 없다며 대형사의 경우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시를 다 이행할 수 있지만 이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두세 줄 정도밖에 공시를 끝낼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예 가이드라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추가로 코스닥의 주가 변동성이 심해 ROE나 이 PBR을 제시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며 가이드라인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다른 기업들과 비교당하는 게 좀 꺼려진다.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됩니다. 이 자체가 기업에게는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기업들의 경쟁을 통해서 밸류업 가이드라인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보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번 발표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네요. 네, 일단 정부는 세제 지원에 대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실상 이 인센티브의 향방은 22대 국회의 손에 달려 있는 건데요.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해당 내용은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지만 이 세제 지원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여소야대 국회 내에서 여야 간 합의가 수월하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지정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불성실 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이 나왔는데요. 이 기업들에게 참여를 유인시키기에는 다소 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 밸류업 지수 발표를 할까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이 상당히 남아있죠. 네,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정부는 밸류업 우수 기업에게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밸류업 지수는 수익성, 자본 효율성, 주주 환원 성과 등 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구성을 하고 해당 일정에 맞춰서 내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추가로 기업 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이 밸류업 표창 기업 등도 편입을 우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는 9월까지 지수 개발을 끝낼 계획이고요. 이후 연계 ETF를 상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외 거래소는 6월부터 지역별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였습니다.